잘하신 분들 이 옛날에 오늘의 방에서 봤을 때 집이요. 집을 방으로 줄이면 안 돼. 응? 남들 다 아는 것 같은데 나만 모르는 아주 사소하고 아주 중요한 IT 이야기를 외계 없이 풀어드립니다. 세상 모두가 발전하는 그날까지 자가 발전. 발전. 반갑습니다. 자가발전의 자가 스튜디오를 관리하고 청소하고 닦고 기름칠하는 문화예술 기획자 은 실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시작부터 거짓말합니까? 시작부터 거짓말. 어느 부분이 거짓말이에요? 청소한다뇨? 반갑습니다. 네, 청소는 로봇 청소기가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자기 소개하시죠. 저는 입만 살아있는 개발자 이긍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저는 디자인하는 개발자 아망디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네. 일주일 만에 또 돌아왔는데요. 지난주까지 저희가 아망드가 뭐 무리를 좀 했어요. 네. 빡세게 또 선을 여러 번 넘나들면서 네. 또 선 넘는 통신 시리즈를 만들었고 네. 또 호평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까? 업계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또 이제 5차, 6차 사업 그 산업혁명과 함께 네. 또 주목받는 신의 주자로 거듭나고 있는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제가 유튜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여러 가지 말실수를 많이 해서 매 화마다 말실수를 해가지고 네. 이제 방송 중간에 갑자기 음질이 이상해지면서 그걸 돌려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음질이 이상해지면서 그거는 제가 이제 카페 갔다 온 줄 알았어. 그냥 편집을 하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더라고요. 멍청한 소리를. 네, 뭐 TWS를 TWG라고 한다거나 네. 그런 것들은 제가 아이폰으로 급하게 녹음을 해서 붙인 거예요. 아이폰으로 녹음한 거예요? 많은 분들에게 좀 양해를 부탁드리는. 근데 원래 그 스트리밍, 그러니까 이제 녹화하는 녹화 컨텐츠 말고 네. 그 통상적인 스트리밍 방송을 하는 유튜버 분들이나 아니면 네. 뭐 트위치나 이런 데 스트리밍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원래 이런 뭐 하다 보면 소소하게 자기도 모르게 이제 실수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 원래 편집해서 올리지 않아요? 그렇죠. 네, 자연스럽더라고요. 뒤에 음악이 깔리니까 자연스러웠어. 음악이 안내 있으니까. 말씀드립니다. 그만하세요. 네, 막상 들으니까 좀 이상하네요. 네.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또 팟캐스트로 여전히 청취를 해주시고 계시지만은 네. 유튜브로도 듣고 계시는데 혹시 그 파티에서도 그러면은 그 똑같은 소리들이 나왔던 거예요? 당연하죠. 안 들어봤어요? 그렇군요. 전 파티로 안 듣고 유튜브로 요즘 열심히 듣고 있어요. 모니터링을 하셔야죠. 요즘 그 네. 파티에 올라가는 것들은요. 네네. 그 유튜브에 있는 음원을 그대로 뽑아서 팟캐스트에 올리는 거라서 초창기에 똑같습니다. 이제 저희는 그걸 정리하느라고 좀 힘들었었는데 네. 맞아요. 이제 최근에는 아망드가 최종 편집을 마무리하고 네. 이제 공개를 하고 있죠. 이번 주부터는 또 그래서 긍정 씨가 특집을 하나 또 준비하지 않습니까? 네, 준비해 왔습니다. 어떻게 긍정 씨 이번 주에 오래간만에 또 준비하려다 보니까 네. 뭐 다른 다양한 사건 사고가 없었는지 뭐 그런 건 없었고 한 네. 주간 뭐 했는지는 안 물어보나요? 그냥 물어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거 그거요? 준비하느라 힘들지 않았는지. 그런 건 딱히 없었고 네. 좀 쉬었죠 많이. 그래요. 네. 이번 주 특집이 저는 오래간만에 긍정 씨가 또 준비해 주시는 것만큼 네. 어떤 이제 그런 얘기들을 넌지시 했었어요. 좀 너무 무거운 얘기보다 뭐 그 선 넘는 통신이 무겁다기보다는 재밌었는데 어떻게 보면 또 너무 기술적인 거를 몇 주간 다뤘다 보니 저희 팬들분들 중에서도 네. 좀 아쉬운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 뭐 이번엔 오래간만에 또 가벼운 거 가자. 또 가정의 달 아니겠습니까? 좀 가벼운 느낌 이런 느낌을 전했는데 어떤 주제를 왔는지 저희한테 직전까지 얘기해 주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번 주 특집 좀 뭔지 궁금하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가정의 달 기념으로 뭐 이제 부모님한테도 갔다 오고 네. 이렇게 좀 쉬었어요. 네. 네. 아망드는요? 저는 드라마 봤어요. 이번에요? 가정의 달 특집 드라마 같은 거 봤나요? 그 왓챠에 네. 이어즈 앤 이어즈라는 드라마가 그거 요즘 네. 주목 많이 받더라. 네, 그거 재밌더라고요. 그 왓챠가 안에 내부에 그걸 선별하는 어떤 컨텐츠 팀이 있나 봐. 당연히 좀 있죠. 당연히 있겠지만 뭔가 그쪽이 역량이 굉장히 지금 요즘 훌륭한 것 같아요. 왜요? 왓챠가 갖고 오는 그런 컨텐츠들이 그거 말고도 이제 본인들이 프로모션으로 올려놓는 이거 요즘 뜹니다 하고 이제 주는 것들 중에 좀 다양한 장르의 다양한 시도들 그리고 다양한 국가에 있는 작품들을 이렇게 벽 없이 다 갖고 오더라고요. 그걸 단독으로 떼와 단독. 맞아. 근데 왓챠의 단점은 그거 보고 나면 볼 게 없어요. 그러니까 체르노빌 때문에 결제해 놓은 거를 아직도 그냥 유지해 놓고 있다가 킬링 이브 보세요. 네. 킬링 이브. 킬링 이브 다 봤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이제 볼 게 없습니다. 내가 좀 칭찬해 주려고 하면은 그걸 좀 온연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줘야 되는데 네. 이게 그걸 딱 받으면 하지만 이렇게 왜냐면 네. 그 까딱하면 광고로 들릴 수 있기 때문에 까딱하면 저희는 1절 네. 파티를 제외하고는 어디서 끊어주십시오. 그럼 제가 안 나서서 했습니다. 아쉬우면 왓챠가 먼저 와야 된다. 아람들 막으려면 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유료 결제야? 네. 네, 아무튼 그 왓챠를 봤다. 저도 요즘 전 넷플릭스에서 요즘 그 인간 수업인가 뭐 인간 그거 수업이요? 너무 주목받아가지고 몇 번 봤는데 확실히 우리나라에서는 그 우리나라 기존의 드라마들이랑 많이 다른 것들이 좀 많더라고요. 다만 네. 너무 폭력적입니다. 맞아요. 네. 그건 어쩔 수 없어. 막으려면 저는- 돈을 내십시오. 저를 막으려면 저희는 암왕들을 이용해서 부수적인 사업을 노려볼까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달 동안 또 선 넘는 통지를 했던 만큼 이제 가정의 달 특집을 한 달 준비해 볼까 하는데 네, 너무 선을 넘어서 돌아가셨다. 뭐가 다시 돌아갔습니까? 좀 가까운 데로 우리한테 멀리 친밀한 갔다. 쪽으로 데려와야 된다라는 음.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이번 주에 준비한 특집은 셀프 인테리어 특집. 셀프 인테리어. 네, 내가 이것도 좋아하지. 가제는 집방 꿀이 이게 뭐야? 이겁니다. 저희 집의 환경이 이 카메라, 이 유튜브에 담고 있는 작은 화면에는 저희 집의 모든 부분이 담기지 않기 때문에 네. 네. 저희 집이 깨끗할 거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계실 것 같아요. 자가 스튜디오는 은 실장의 개인 공간이기 때문에 은 실장의 삶의 취향이 다 녹아 있습니다. 이미 네. 댓글에 네. 은 실장 바닥에 있던 만두를 리뷰해달라는 댓글이 달린 이상 네. 만두가 3년 전 만두인데 그게 아직 지금 있으면 좀 이상한 거죠. 네. 그 만두를 리뷰해달라는 댓글이 달린 이상 네. 저희 청취자분들의 그 기억력이 은 실장의 집을 대변해주지 않나. 네. 조만간에 이사를 할 예정 해버려야 될 것 같아요. 이사를 안 하면은 이 기억이 없어지지 않을 것 이 같아서. 불쌍한 집을 위해서 은 만두도 실장을 가져가나요? 만두 옮겨야죠. 아, 네. 내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예술품인 거예요. 만두는. 그런 거야? 네. 그 썩은 바나나 전시해 놓은 것처럼요. 저는 근데 그 직방 꾸미기 자기 방 DIY 이거 얘기를 하기 전에 이제 그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 게 저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갖고 좋아요. 예전에 그 자가 발전이 이제 벌써 한 5년 횟수로 네. 5년 돼가잖아요. 네. 5년 전에 자가 발전을 시작하던 그 1세대 스튜디오 자가 네. 여러분들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열악했어요. 근데 녹음하고 있으면 개가 자꾸 지나다니고 녹음하고 있으면 고양이도 지나다니고 거의 뭐 동물의 왕국이었었지. 그쵸. 네. 그런 거기를 저희가 이제 전부 DIY를 했었는데 친구들이랑 그때 이제 딱 DIY 경험해보고 이건 DIY 하다가 DIE 할 수 있겠구나. 다이 하다가 다이 할 수 있겠구나. 네. 이런 경험을 했었었는데 그때 이후부터 새로 집을 볼 때 그런 습관이 생겼어요. 이제 좀 아쉬운 부분들이나 뭐 곰팡이가 있거나 여기 고쳐야 되거나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 집을 이제 안 하거나 다른 방향을 고민해야 되는데 고칠 걸 생각을 해요. 그리고서 얼마 정도 나오겠구나 하고 이제 흥정을 하는 그런 습관이 생겼는데 이런 부분이 뭐 IT 그 어떤 포인트와 연계가 되는지 오늘 조금- 그런 얘기들이 나올 겁니다. 조금 생각이 안 돼서 지금 좀 궁금합니다. 어떤 네. 특집일지. 네. 시작할까요? 그러면 시작할까요? 네. 근데 음. 저번에 제가 가져왔던 것처럼 음. 또 이 서비스들이 나오는 거에 대한 배경을 네.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학구적인 시간을 한번 네, 가져야겠군요. 일단 이게 2020년 네. 트렌드 중에 하나가 음. 바이 미 포미. 나로부터 나를 위해. 바이가 사다. 아. 그러니까 for me 나를 위해 소비한다. 이게 트렌드예요. 본인을 위한 소비. 네, 나를 위한 소비가 특히 그 어느 세대냐? 네. 밀레니얼 세대. 아. 딱 뭐 저희나 저희 연절이 있는 네네네. 돈도 있겠다. 음. 써야지. 누구를 위해? 네. 나를 위해. 나를 위해. 그런 분들이 이제 늘어남에 따라 이런 서비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런 분들이 나올 수 있는 게 요즘 사람들은 저축에 대해서 음.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전보다는 관심이 네. 줄었죠. 저도 그렇고요. 저축을 뭐로 합니까? 네, 저는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약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위해서 내 공간을 좀 네. 예쁘게 꾸미고자 하는 맞아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산다는 거에 가깝죠, 사실. 그렇죠. 네, 시간을 소중히 하기 위해서 내 5년이 내 시간을 보내는 순간에 조금이나마 더 나에 맞는 공간을 갖고 싶다. 뭐 이런 열망 아니겠습니까?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네. 포털 서비스보다는 SNS를 좋아하고 그렇죠. 매장에 가는 것보다는 앱을 선호하는 게 20대예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SNS랑 앱에 관련된 서비스고요. 오늘은. 그리고 마침 코로나 때문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네. 요새 업계에서 나오는 게 앞으로 세계는 A, C, B, C로 나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직류교류도 아니고 ACDC 아니에요? 원래 ACDC? 아니 원래 지금 BC가 비포 크리스찬이고 네. ADBC잖아. 네. 근데 ACBC가 뭐냐? 애프터 코로나, 비포 코로나.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 우리 생활 습관이 완전히 바뀔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 소개할 서비스도 네. 굉장히 뭐 거래액이나 이런 게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고 원래 인테리어 서비스가 전체적으로 네. 그 작년에 비해 한 170%, 180% 발전을 했어요. 거의 2배 가깝네요. 그렇죠. 이번 코로나 사태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원래 인테리어 사업 자체가 그렇게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랬는데 코로나 때문에 더 지금 증폭이 된 상태라고 보시면 네.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인테리어 관련 서비스는 3개가 각축전을 펼쳐요. 네. 뭐냐면 오늘의 집이랑 음. 이케아랑 한샘. 좀 재밌는 게 전혀 다른 분야의 세 개가 경쟁을 하고 있는 느낌이네요. 뭐 그렇게 볼 네. 수도 있죠. 근데 오늘은 그 중에 딱 한 개 만들 겁니다. 뭔가요? 오늘의 집. 오늘의 집. 아, 왜 오늘의 집을 하나 딱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세 가지의 각축전 중에? 일단 이케아는 너무 커요. 그렇죠, 사실. 그리고 이케아는 그 가구들의 디자인은 말할 수 있거든요. 네네. 그 외적으로 말할 게 그렇게 많진 않아. 그러니까 테크놀로지로 자가 발전이 풀 만한 무언가가 부족하다. 그렇죠. 기술적인 거 뭐 AR 이런 것도 있지만 네네. 저희가 다루긴 좀 애매하니까. 이 좀 더 브랜딩 발전해서 특집을 와라. 브랜딩 특집을 한번 하지 않았어요? 이케아 특집으로 우리 안 했나? 이케아는 안 했던 것 같아요. 미뤄뒀나? 네. 네. 언젠가 뭐 그렇게 또 다룰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쵸. 네. 그리고 한샘몰 같은 경우에는 음. 쇼핑몰이다. 끝. 그러니까 가구를 쇼핑하는 것에 그냥 한계가 있다. 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오늘은 특히 그 밀레니얼 세대와 20대들한테 아주 인기를 끌고 있는 오늘의 집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오늘의 집. 네. 오늘의 집은 서비스라고 해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러면 서비스죠. 그 자체의 어떤 SNS 서비스처럼 서비스가 된 거죠. 그렇죠. 네. 소개를 해주십시오. 네. 그래서 이 오늘의 집은 버킷플레이스라는 회사에서 운영하는 서비스고요. 네. 뭐 회사 이름이 오늘의 집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모토가 뭐냐? 누구나 쉽고 예쁘게 집을 꾸밀 수 있게 하자. 버킷플레이스, 그러니까 오늘의 집의 모토가 네, 그렇죠. 좋네요. 그래서 이 오늘의 집이 써보신 분도 있고 안 써보신 분도 있겠는데 네. 본 적은 많을 거예요. 누적 다운로드가 지금 1000만이 넘어가려고 하고 있고 네네네. 굉장히 많은 유저가 있고 국내에선 인테리어 서비스 중에서는 1등이에요. 뭐 이케아 한샘보다 위에 있어요 지금. 네네네네. 그래서 2014년에 시작했고요. 음. 지금 누적 거래액이 5천억이 넘었거든요. 뭐 자체 안에 내부에 판매하는 거래 부분이 있나 봐요. 네, 쇼핑몰처럼 스토어 개념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5천억 넘게 거래액이 쌓여 있다. 진짜 그럼 생각보다 좀 작은 그런 쇼핑몰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저는 오늘의 집 그 인스타그램 광고 같은 거 나오면 네. 몇 개 이제 넘겨가면서 되게 예쁜 거 많다 이런 것들 많이 봤는데 네. 근데 실질적으로 서비스 써본 건 되게 옛날이었거든요. 근데 초창기에만 거의 써봤던 것 같은데 이제는 그럼 안에 어떻게 보면 오픈마켓처럼 이렇게 쇼핑몰 형태를 띠고 있나 봐요.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대표가 홍콩에서 네. 이케아 매장 갔다가 충격을 받아서 만들었다. 자, 이케아 매장 가서 충격받은 사람들은 많거든요. 네. 근데 그걸 보고 서비스를 이만큼 키운 사람은 아마 유일하지 않을까. 네. 아니 근데 나 궁금한 게 저는 이케아 매장을 안 가봤어요 아직 네. 한 번도 네. 태어나서. 네. 이케아 매장 가면 왜 충격을 받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이? 예쁜 집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집들이 한 100개, 200개가 모여 있는데 걸어가면서 복도를 지나면서 그걸 계속 보고 가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뭔가 왜 통상적인 백화점에 있는 것처럼 자 침대 여기 다 모여 소파 여기 다 모여 이게 아닌 거예요? 그 그러면은? 섹션은 따로 있어요. 따로 있고 일단 집부터 다 봐. 그리고 거기다가 이게 이 가격밖에 안 한다고? 아니면 이게 이 가격이라고? 약간 이런 생각. 이렇게 이쁜데? 네. 같은. 그 분도 어떻게 보면 이 같은 맥락에서 충격을 받았다는 말씀이신 거겠죠? 네, 매장을 네. 보면서 안 비싼데 이걸로 이렇게 이쁘게? 라는 데 충격을 받았대요. 그럴 수 있겠다 그러면.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네. 왠지 여기 올라오는 건 다 이케아풍이야. 이케아 풍. 북유럽풍이긴 좀 많아요. 그게 이제 그리고 또 밀레니얼 세대한테 먹히고 있다는 얘기기도 그럴 수 하겠죠. 있지. 네. 그 새롭게 자취를 하는 친구들한테는 물론 저를 포함해서 네. 이케아가 사실 명품은 아니잖아요. 네. 근데 명품 취급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케아 느낌의 뭔가. 이케아 느낌의 뭔가 이러면 되게 힙한. 스칸디나비아 풍. 약간 그런 느낌 이케아 있죠. 백 들고 다니고. 네. 약간 그런 게 있죠. 이케아 티도 맞아요, 있고. 맞아요. 그런 것들 보면은 이케아가 이케아 나름대로의 그런 것들을 잘 구축하고 있는데 거기에 편승을 했다고 해야 될까요? 그 오늘의 집 그에도 그런 랭킹 같은 게 있는데 네. 네네. 판매되는 랭킹 같은데 거기에 보면 이케아 제품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네. 이케아 제품을 팔 수도 있나 보군. 팔기도 하나 보군요. 그렇죠. 내부에서. 떼다 팔면 되지 뭐. 네. 그래서 우리는 커피보다 공간을 사는 이런 카페 문화를 즐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카페 먹으러 가지 않잖아. 그렇죠. 시간 보내러 가죠. 그렇죠. 그래서 그 배민, 직방 이런 게 오토 서비스에서 각 분야에서 약간 선두주자잖아요. 네. 네. 제가 보기엔 오늘의 집이 인테리어 업자들이랑 그 일반 소비자를. 고객이랑 연결해주는 오토로서 선두주자다. 어.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의 집 이 서비스의 메뉴를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어요. 네네네. 커뮤니티, 스토어, 인테리어, 시공. 지금 이 앞에 설명해준 오토 서비스의 선두주자라는 얘기를 듣고 보니까 네. 딱 목적이 명확하게 보이네요. 이제 그쵸? 세 가지가. 그래서 이 세 가지 메뉴를 차례대로 한번 네.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그러면은 커뮤니티에 대한 얘기 그렇죠. 먼저. 커뮤니티. 네. 커뮤니티는 이게 서비스가 당연히 인테리어니까 집 인테리어에 대한 커뮤니티인데요. 네. 요 안에서도 또 세 개로 나뉘어요. 뭔가요? 먼저 집들이, 집들이. 노하우,
노하우, 네. 노하우. 셀프 가이드. 셀프 가이드. 자, 이름만 들어도 뭔가 감이 오시는 분도 있고요. 네네네. 공사를 해보신 분은. 네, 마지막 게 저는 자꾸 머릿속에 도네요. 네. 안 해보신 셀프 가이드요. 분들은 집들이가 뭐야 이럴 수도 있어. 네네네. 집들이는 이제 여기도 일반인 전문가 뭐 이런 식으로 나뉘긴 하지만 하나로 퉁쳐서 말할게요. 네. 집들이가 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답이 나와요. 집들이는 이사한 후에 네네. 이웃이나 친구를 집으로 초대해 네. 집을 구경시켜주는 것. 그래요? 그거였어요? 물론 구경시키고 다과를 대접하는 것까지. 술 먹는 거 아닙니까 집에서? 집을 거의 부셔놓는 건 아닌가요? 네. 네. 어쨌든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서로 자기가 이사한 후에 혹은 좀 꾸미고 난 후에 한번 이렇게 싹 한번 해놓고 네. 그리고 사이버 이웃을 불러서 아. 집들이를 하는 거지. 자랑하는 구경시켜주는 거구나. 거지. 자랑 한번 그렇지. 하는구나. 랜선 집들이군요. 맞아요. 아 랜선 집들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왜요? 왜요? 랜은 로컬 통신이기 때문에 왼선인가요? 네, 왼선을 해야 됩니다. 선을 많이 넘나드셔가지고 네. 명확해지셨어요. 네. 네. 네, 그래서 여기 들어가면 먼저 여러 가지 글들이 있어요. 네. 마치 매거진을 보듯이. 네. 그래서 한 가지 글을 선택해서 가면 이 공간에 대한 정보가 나옵니다. 뭐가 나올 것 같아요? 뭐 이제 집들이니까 뭐 그걸 만든 사용자, 그걸 올린 사용자가 먼저 나오지 않을까요? 사용자. 네. 집에 대한 정보가 뭐냐? 일단 여기 건물은 아파트고 평수는 아, 그런 거 27평, 먼저? 스타일은 모던, 기간은 3주, 예산은 3,500만 원, 가족 형태는 싱글이고요. 지역은 서울시 광진구. 세부 공정은 발코니 확장을 했습니다. 같은 게 정리돼서 나와요. 이게 그 처음에 자취를 하거나 네네네. 아니면 뭐 자취뿐만 아니고 뭐 결혼하신다거나 네네. 뭐 그런 신혼부부든지. 네 그런 이제 나만의 공간이 처음 생기는 분들한테는 네. 되게 막막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27평이라 그러는데 어디는 뭐 몇 제곱미터라 그러고 뭐 15평이라는데 어디는 33제곱미터라 그러고 어디 이게 형이라고 불러? 그리고 실평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혼란해지지. 머리가 아픈데 네. 이거를 실제 사진을 보면서 그리고 이런 아파트 그리고 내가 꿈꾸는 인테리어는 이런 집이 좋아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몇 평 정도 돼야 이게 되는지 감이 오겠지. 지금 평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재밌는 게 그 블로그에 글을 쓰듯이 자기소개가 나와요. 네네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집의 배치도, 평면도, 인면도, 단면도. 그걸 올려야 되는 거야? 집들이 하려면? 뭐 케바케인데 어. 올리시는 분들이 많아. 그러니까 아, 위에서 진짜? 단면도를 딱 보고 네네. 방 사이즈가 요 정도구나. 음. 이런 걸 감을 잡으시는 거지. 음.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 정도 평수면은 우리 집도 되겠는데? 음. 같은 감을 잡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요. 똑같은 평수, 그러니까 우리 집이 비교 대상으로 기준을 세워볼 수가 있는 거잖아. 그렇지. 네. 네. 저희 집은 굉장히 넓은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뭐 단면도 한번 그려보세요. 나중에. 네, 그걸 한번 그려봐야겠네. 네. 그래서 그런 블로그에 글 쓰듯이 음. 사진이랑 설명을 올리면서 뭐 공사를 한 거에 대해 컨셉을 얘기하고요. 아, 뭐 몇몇 분은 집에 이름을 붙여서 소개하기도 해요. 아 집에 이름을 붙여요? 네, 뭐 의인화를 시켜요. 여기로 의인화. 치면 뭐 자가스. 자가 스튜디오지. 스튜디오 자가. 뭐 그렇죠. 네, 자가 네, 스튜디오라고 네. 이름을 붙일 수도 있고. 음. 네. 그렇게 이름을 붙여서 소개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걸 보면 뭔가 집에 대한 애정이 넘치는 게 딱 보입니다. 네. 그 굳이 멀리 안 가도 네. 예전에 긍정이랑 저랑 둘이 살았던 네. 집 있잖아요. 둘이 같이 또 한동안 살았어. 아주 네. 오래 살았죠. 그때 WC. 네 그때 윈터 케이브라는 이름을 붙여서 네. 집에다가 그런 이름을 붙였었어요. 그 약자만 읽어보면 다른 약자가 떠오르긴 하지만. 네. 그래서 약자로 안 불러. 어쨌든 윈터 케이브요. 네. 왜냐면 집이 굉장히 추웠거든요. 제가 창문이 열고 있어서. 겨울에 에어컨 틀고 창문 열기. 아 멋진 집이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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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네. 그렇게 집에 이름을 붙이는 분들도 계시고. 네. 아니면 이제 그 사진을 올릴 때마다 공간마다 음. 사진을 올리면 그 밑에 여기서 사용한 제품, 음. 벽지 장판부터 소품들, 음. 뭐 소파 이런 것들이 같이 올라와요. 네. 혹시 보그체를 밑에 써놓진 않나요?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 정도는 그 정도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근데 네, 항상 제품을 써놓는다고 하길래. 그런 콘셉트인 분들이 있어요. 아 있어요, 있어요. 네, 있긴 네. 한데 어쨌든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그렇다면 이게 뭔가 딱 규칙이 정해져 있는 것보다는 좀 자유롭게 그냥 블로그 하듯이 이제 자기 글을 쓰는 느낌이네요. 그렇죠. 근데 기본적인 가이드 있는 거지. 네네. 공간을 설명할 땐 이런 식으로 해주세요. 뭐 이런 거 있는 거고요. 음. 그리고 만약에 그 제품이 여기서 안 팔아. 네. 그러면 그런 비슷한 제품으로 이런 것들이 대체가 가능하다 아. 정도까지 알려주니까 이 공간이 좋은데 이거 뭐지 싶을 때는 눌러서 좋죠? 이제. 네. 그리고 또 그 오늘의 집을 하는 서비스 주체 입장에서도 바로 또 커머셜적인 부분이랑 연결될 끌어올 수 수 있고. 있죠. 이사를 하고 나면 네. 그 고생을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맞아. 고생을 하고 나면 내가 꾸며놓은 이게 되게 뿌듯하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어디든 자랑을 하고 싶어.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인스타그램은 자랑해도 이게 딱히 와닿지가 않는 게 그냥 얘 이사했네 정도거든요. 맞아요. 근데 오늘의 집에다가 저는 몇 번 올렸어요. 네네. 오늘 집에 올렸어요? 몇번 집들이에다 올려봤는데 네네. 그 반응들이 재밌어요. 아, 어디서 그래요? 사셨냐, 음. 그리고 뭐 너무 예쁘다, 뭐 이런 그러니까 다른 SNS에서 볼 수 없는 네. 그런 반응들이 댓글로 달려요. 그러니까 공간에 대한,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혼자 사는 혹은 그러니까 자기만의 공간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이 되니까 그거에 대한 액션이 생긴다는 그렇죠. 거죠. 그리고
물론 오늘의 집에 파는 것도 재밌지만 네네. 거기서 구할 수 없는 물건들 있잖아요. 맞아. 그런 그쵸. 것들 뭐 예를 들어 제가 진짜 예쁜 인센스 홀더를 구했어. 근데 이거를 태그해놓고 그냥 어디 뭐 저기 시장에서 구했음 이렇게 하면 어디서 구했나요? 막 이렇게 아. 하는 게 그런 것들도 재밌더라고요. 약간 주도권을 가져가려고. 근데 원래 그 이제 랜선 집들이가 아니라 실제 집들이를 한번 가정해 보자고요. 네. 네. 그럼 마찬가지의 그림이거든요. 뭐 이거 친구들을 어디서 써? 봤을 때 그들이 왔을 때 처음에 왔을 때 인스타에 올리면 당연히 한번 이사했네지만은 그들이 여기 왔을 때는 야 여기 진짜 센스 있게 정리 잘했다. 혹은 뭐 여기 이거 너무 예쁘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진짜 복각판 같은 느낌이네요. 그렇죠. 네, 재밌는데. 생각해보니까 음. 그 말씀하신 것처럼 집들이 왔을 때 실제로도 음. 나쁜 말 하는 사람 없는 것 같아요. 집이 꼬라지가 이게 뭐냐 뭐 이런. 두 분은 말은- 하셨잖아요. 네. 두 분 하셨잖아요. 아직 정리 다 안 했나 봐. 여기서 녹음을 어떻게 해? 이런 얘기들 하셨잖아요. 여기는 네. 좀 여기는 확률이 좀 다릅니다. 심하잖아요. 아 그런가요? 네. 네, 네, 저는 어디- 원래 그렇게 30년을 살아왔기 때문에요. 네, 어쨌든 다시 돌아올게요. 네. 네. 그래서 이 글들을 보고 있으면 디지털 친구의 쇼룸을 구경하는. 재밌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좋아하는 그 이케아를 디지털로 옮겨놨다라고도 네네네. 볼 수 있고요. 그 룩북 같은 거죠, 룩북. 그러니까 네. 저기 뭐야 처음에 창립자의 의사나 뭐 생각이 좀 많이 담겨 있는 것 같네요. 이런 성공적으로 옮겨 놓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제가 마음에 들었던 것들 중에 하나는 이게 그 디지털 쇼룸이라고 했잖아요. 네네. 근데 디지털이라는 걸 살려서 이 쇼룸들을 검색을 할 수 있어. 그 조건이 뭐 주거 형태, 뭐 네. 원룸이냐, 사무실이냐, 오피스텔이냐, 네네. 아니면 평수, 음. 뭐 1에서 9평대도 있고요. 아까 처음에 나눠놓은 그 기준. 네. 100평 넘는 것도 있고, 음. 그리고 자기가 투자한 예산이 뭐 얼마냐, 뭐 몇천만 원이냐, 100만 원 이하냐, 음. 뭐 여러 가지 뭐 컬러, 세부 공사, 분야 어. 이런 필터를 설정할 수 있는데 네네. 제가 좋아하는 건 그 주거 형태가 단독 주택인 네네. 경우에는 건물 외벽부터 사진을 찍어서 올려놔요. 그리고 대부분 서울이 아니야. 네네. 수도권, 경기권이나 경기도권. 아니면 아예 지방. 그러면 땅이 진짜 넓어. 그렇지. 우리 서울권이랑 완전 건물의 모습부터가 다르지.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보면은 그 무슨 유럽, 미국 이런 데서 저택에 살잖아요. 맞아요. 그거 안 부럽더라고 이 사진을 보면. 그 지방으로 점점 내려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근데 조금씩. 여기에 예산이 올라오니까 네네. 현실성이 보이는 거야. 눈에 보이는 거야 그게. 네. 그래가지고 이 내가 서울에서 낑겨가지고 이 삭막한 아파트에서 사는 것보다 네네. 거기서 좀 넓게 우아하게 사는 게 낫지 않겠냐. 뭐 서울의 그 출퇴근 문제나 개인적 각각 개개인의 문제만 아니라면은 그 지방으로 많이 넘어가는 건 되게 좋은 선택인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요. 그리고 또 그거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벽 없이 이 SNS에서 보여줄 수 있다는 게 뭐 선순환의 장점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아 뭐랄까 집은 넓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여기 올리서 이상하게 사진을 잘 찍어. 네네. 되게 잘 찍어요. 업자가 찍어주는 거 아닐까요? 나 전문적인 업자가 찍어주는 거 잘 아닐까요? 모르겠는데 그런 의심이 들긴 하는데 너무 잘 찍더라고. 네네. 그 피터팬의 좋은 집 구하기 같은데 가면은 네. 집을 올리려고 하면 이제 집을 찍으러 업자가 오시기도 하거든요. 물론 그분들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네. 그래서 뭐 방금 말씀드린 게 이제 집들이 메뉴 그리고 전문가 집들이란 메뉴도 있는데 거기 그래요? 이제 업체에서 네네. 하는 거라서 우리가 진짜 보기 힘든 뭐 협소주택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굉장한 건물들이나 그런 인테리어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네. 진짜 그 업으로 하시는 분들께서 이제 특별한 시공을 한 다음에 그걸 자랑하는 용도로, 그러니까 그걸 공유하는 용도로. 네, 그리고 쓰는 그거 공간인 마음에 거죠. 들면 업자한테 컨택하는 거죠. 그렇죠. 컨택을 할 수 있는 거지. 그게 예전엔 네이버 블로그나 이런 것들에 맞아요. 있던 것들이 네. 네네. 여기로 모이면서 어떻게 보면은 서로 윈윈인 거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또 어떤 커뮤니티 메뉴가 있나요? 네, 그 집들이 메뉴는 여기까지고요. 네. 그 다음은 노하우란 메뉴입니다. 노하우. 네, 노하우는 뭘까요? 뭐 제가 이제 벽을 칠해봤더니 네. 너무 힘들더라. 혼자서는 못한다. 이런 것들을 써놓는 게 노하우 아니겠어요? 고충토로방이 아니라 업자 부르십시오. 제 여러분. 노하우는 업자입니다. 근데 진짜로 그 생각했거든요. 네. 네. 이 정도 방 하나면 되겠지 이런 생각에 이제 딱 그 페인트 한 벽 칠하고 나서 큰일 났구나. 돌이킬 수가 없다. 돌이킬 수 없구나 이제. 역시 페인트는 전문가를 불러야 한다. 네. 그때 이제 아는 동생이랑 이제 한 집을 하나 했는데 동생이 방 하나 끝나고 나서 이제 자기는 내려놓겠더라고요. 자기 목만큼 돈을 내겠다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네. 아무튼 뭐 그런 지금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어떤 것들을 공유하는 거 아니겠어요? 맞아요. 거의 모든 노하우가 모여있다 싶은데 뭐 예, 카테고리로 보면 이제 가이드북이 전셋집 꾸미기, 신혼가구 쇼핑, 리모델링, 셀프 인테리어 뭐 이런 게 나뉘고요. 네. 네네. 우리가 생각하는 페인트 칠 노하우부터 뭐 예를 들면 오븐 토스터 구매 가이드, 좁은 현관에 신발 정리하는 팁 이런 노하우까지 올라와요. 그러니까 이게 그 뭐야 시공에 대한 DIY에 대한 노하우뿐만 아니라 그냥 그 생활
어떻게 보면 이 밀레니얼 세대들의 생활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노하우가 다 올라오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다들 어떻게 보면 독립해서 혼자 사는 분들이 있다. 자취를 한다. 네, 그럼 정리 못해? 처음이라. 그렇죠. 팁 봐야 됩니다. 처음이라서요. 아직도 처음이에요? 네. 전 오랫동안 처음인 중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생활 가이드이기 때문에 그 자가발전의 생생정보통 같은 아니 이게 생생정보통에 더 가깝네요 사실. 그렇죠. 네. 네. 그런 느낌으로 제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음. 나는 뭐 관심 없는데 해도 들어가서 보면 유용한 정보가 그 많아요. 시간 날 때 가끔 이렇게 침대에 자기 전에 누워가지고 쓱쓱 한번 보면 재밌는 내용들이. 아 내일 아침에 이거 정리해야겠다. 안 하겠지. 맞아.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게 어딥니까, 여러분? 만두 설치 방법 올리세요. 그거. 네, 만두 설치 방법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친구네 집에 놀러 가거나 이러면은 이거 어떻게 했어라고 물어보기가 좀 맞아. 민망할 때가 있어, 있거든요. 있어. 네, 이제 인터넷에 막 찾아보는데 그런 것들이 모여 있다라고 생각하면 좋겠네요. 재밌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까 말한 가이드북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네. 전셋집 꾸미기 가이드북 가보면 벽, 바닥, 몰딩, 조명 이런 각 위치들에 따른 정보 그리고 아니면 흔적 지우기랑 카테고리도 있어요. 그래요? 이게 뭐냐면 네. 집에 처음 왔을 때 전주인의 흔적을 지워야 되죠. 그렇죠. 내가 나갈 때는 내 흔적을 지워야 없애고 돼요. 가야지. 그런 청소하는 방법이라든지 아, 진짜 그런 게 있어? 정리돼 있어요. 있어? 뭐 아니면 그 창문에 요즘 뽁뽁이 많이 붙이잖아. 네. 자국 안 나게 떼는 법 네네네. 뭐 이런 것들이 써 있으니까 자취하는 사람들한테 그냥 살림 팁이라고 봐도 돼요. 네네. 그러니까 노하우 섹션에 그게 섹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죠. 좋네요. 이런 것들을 따로 정리하는 게 이미 예전에는 사실 당연히 네이버 블로그나 아니면 뭐 어딘가 그 자기만의 블로그에다가 올리는 게 전부였었다면은 이게 딱 모여 있다 보니까 그냥 SNS에 글 쓰듯이 그걸 남긴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잘 된 이유가 니즈가 딱 보이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사람들의 니즈가 딱 있었고 뭐 아니면 전세 가이드였잖아요. 네. 그래서 집주인 허락 없이 할 수 있는 인테리어의 선이 어디까지다.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그런 것도 알려주고 네네. 여기에는 그렇게 써놨어요. 인테리어 개노답 삼형제인데요. 네. 1위가 체리 몰딩, 2위가 연두색 혹은 꽃무늬 벽지, 네. 3위가 누런 혹은 뻘건 바닥. 아, 장판. 힘들지. 네. 그렇죠. 요런 거를 가지고 있는 집이라도 이렇게 인테리어 하면 좀 살릴 수 있다 분위기를. 없앨 수 있다. 제가 봐야 되겠네요. 그 세 개가 사실 집 구하시는 분들한테 가장 큰 고충 아닙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 시대가 지금 딱 그 타이밍이 그거의 세대 교체 타이밍이라서 맞아. 그게 그러니까 저렴한 집을 찾다 보면 그게 등장할 수밖에 없어요. 다 부시지 않으면 안 돼요. 네, 그게 이제 조만간 이제 많이 없어지고 있는 추세인데 뭐 한동안 못해도 한 5년 안쪽까지는 그게 계속 눈에 보이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이런 팁은 진짜 꿀팁이죠. 꼭 있어야 되는 팁이지. 그래서 재밌는 게 각 평수별로 최소 비용이 얼마나 드느냐라는 가이드를 주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어떤 비용을 말하냐면 적어도 내가 인테리어를 하려면 요 정도는 해놔야지 베이스를 깔아놔야 이제 뭘 할 수 있어. 네. 필수품 같은 그쵸. 느낌이군요. 그 네. 필수를 하려면 네 평수 때는 얼마나 필요해 이런 네네. 건데 네. 뭐 한 7평은 24만 원, 음. 13평은 38만 원 뭐 이런 식으로 그 평수별로 꽤 알려줘요. 디테일한 가격이네요. 네. 네. 그리고 들어가면 거기서 이제 해야 될 것들 어떻게 한다. 뭐가 얼마 이런 식으로. 도배가 얼마인데 너는 네. 이런 벽지로 하는 게 좋고 네네. 바르면 얼마다. 이거는 그 오늘의 집 그 사이트 그러니까 서비스 자체에서 제공을 하는 팁인가요? 아니면은 사용자들이 그냥 수시로 올린 게 취합된 건가요? 이 노하우 쪽은 이제 오늘의 집에서 에디터들이 작성을 해주는 그래요? 거고 네네. 아마 아까 말한 네이버 블로그들이 출처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이분들이 알고 있는 인테리어 시공업자분들의 네. 팁을 가져올 수도 있는 거고. 가져올 수도 있고. 다만 우리는 언제나 이게 궁금한데 없으니까 맞아. 몰라서 못하는 거였잖아요. 네네. 근데 여기 잘 설명이 돼 있으니까 음. 이런 큐레이션이 잘 되어 있는 게 장점이다. 그러네요. 이런 거야말로 지금 딱 니즈에 맞는 사용자에 맞는 큐레이션에 가깝겠군요. 네. 그리고 리모델링이라는 가이드북을 보면 리모델링 견적 계산기가 있어요. 진짜? 네. 좋은데? 그리고 그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느냐 이걸 알죠. 예를 들면 준비, 계약, 공사 그리고 하자보수 맞아. 이 네. 프로세스를 몰라 사람들이 처음 하면 근데 이걸 다 알려주니까 네. 이걸 이용해서 공부를 해라. 인테리어. 그러니까 사실 기준점을 찾고 나서 이제 컨택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쵸. 그걸 찾으라는 거죠. 네. 그래서 계약서나 뭐 이런 것도 쓰는 법 알려주니까 네네. 만약에 내가 리모델링 하고 싶다 하면 일단 정보를 찾기 위해 네이버 블로그도 좋지만 오늘의 집을 한번 뒤져봐라. 좋네요. 네. 더 빨리 정보를 취득할 수 있겠군요. 네.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가이드북 중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건 셀프 인테리어 가이드북이에요. 아까 말했던 것 중에 디테일한 부분들 네네. 이제 하는 건가요? 네. 그게 이제 페인트 도배나 바닥 깔기 이런 거부터 차례대로 알려줘요. 네네. 차근차근.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사는 갔는데 정말 마음에 드는 집이야. 정말 꾸미고 싶어 하시는 분들한테는 한번 도전해볼 가치가 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물론 이 글로만 보는 것보다 사실 또 직접 경험하는 거랑은 느낌이 확 다를 수도 있어요. 그쵸. 근데 최소한 이걸로 통해서 그래 내가 생각했던 게 그냥 단순히 뭐 예를 들어 페인팅이라고 한다면 그냥 벽에다가 페인트 바르고 끝나는구나 이렇게 느끼는 것과 실제 이제 생각보다 절차가 복잡하구나 이걸 보는 게 좀 다르니까 네. 꼭 시도를 하기 전에 한 번쯤 보시는 거를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아니 그 힘든 것들을 말하는 겁니까? 페인트는 그때 그 아무리 봐도 해보지 않으면 몰라요. 아니 근데 이게 재밌는 게 그 두 분도 그랬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 뭐 이제 그 WC 처음에 살 때 윈터 케이브 사실 때 뭐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제 방문을 하나 좀 칠할 건데. 그 윈터케이브 2입니다. 2입니까? 버전이 있습니까? 네, 원은 네. 원룸이었고 거의 네. 2는 방이 3개였나 네, 되겠나. 방이 3개였는데 방문이 3개니까 네. 3개를 한번 칠해보겠다. 맞아. 3개만 칠할 거니까 별로 부담스럽지 않을 거다. 그러면서 그 나한테 얼마나 힘드냐 이런 거는 일절 말하지 말고 양이 얼마나 되는지 페인트 양만 말해달라. 구매를 하게. 그래갖고 난 원하시는 대로 페인트 양만 말해드렸어요. 했더니 한 개 칠하고 더 이상 안 칠하시더라고요. 맞아요. 한 개 반. 한 개 반? 내 거 반만 됐어요. 그러면은 그 긍정 씨 방은 앞뒤가 색깔이 달라요? 달라요. 많이? 다르죠. 제 방은 온전히 흰색이었고요. 네. 예, 아무튼 그 뭐 우스갯소리로 지금 얘기는 하지만 이거를 알고 시작하시는 거랑 모르고 시작하시는 거랑 제일 중요한 거는 돈도 돈인데 그 일정을 산정하는 게 달라져요. 네. 맞아요. 예, 이사를 하고 나서 내가 이 정도 시간을 빼야겠다 이거랑 그거 모르고 그냥 페인트 이틀이면 칠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이제 이 긍정 씨처럼 이사 나올 때까지 반쪽만 다른 색깔인 방을 쓰게 되는 거죠. 개성 있었어. 개성 네. 있었습니까? 어쨌든 그래서 네. 그 손재주 있는 분들 아니면 디자인 감각이 있는 분들 네. 혹은 내가 집 밖에 나가는 게 싫어. 음, 집돌이인 분들. 음, 네. 그런 분들에게 셀프 인테리어를 한번 도전해 봐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다들 어떻게 보다 보니까 세 분 다 우리 다 경험을 하긴 했네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셀프 인테리어는 뭐 그만큼 또 뿌듯함도 있고 빡세고 또 무엇보다 우리 세대들한테는 그냥 뭐 재미도 재미지만은 뭐 그만큼 금전적으로 또 이득을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네. 한 번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하면 진짜 잘하신 분들 이 옛날에 오늘의 방에서 봤을 때 집이요. 집을 방으로 줄이면 안 돼. 응? 네, 죄송합니다. 오늘의 집이요. 네. 오늘의 집에서 보면은 네. 좀 진짜 센스 있게 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맞아요. 이걸 혼자 했다고 이런 느낌도 있는데 뭐 그런 분들 보면 약간 또 끌어요. 할까? 할만한데 이런 나도 할수 느낌도. 있는데. 그러면 맞아. 나도 할 수 있어. 해봤는데 나도 나도 할수 해봤는데. 있어. 안 돼. 그 페인트 통을 옆에 놓고 살아. 그렇게 저희 지금 바로 옆에 있어요. 지금 그래요? 준비해놓고 살고 있습니다. 항상 네. 그 잠재우기 네, 저는 반성을 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뭐 1부 여기까지 하시는 거죠? 네, 일단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일단 그 오늘의 집의 커뮤니티 기능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커뮤니티 기능이 확실히 좀 어떻게 보면 메인이라고도 할 수 있을 만큼 집중을 많이 해놓은 느낌이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냥 재미만을 그냥 재밌는 글들 보는 느낌으로 가서 구경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부에서 이렇게 커뮤니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고요. 네. 그럼 2부에서는 어떤 얘기들 나누시겠어요? 2부에서 이제 남아 있는 메뉴가 스토어 같은 네네. 물건 판매하는 거랑 그리고 인테리어 시공에 관련된 내용, 뭐 그리고 그 외에 잡다한 인테리어 이야기. 서비스에 대한 그런 뭐 성공하는 커머셜 부분들을 네, 얘기 그렇죠. 나누겠군요. 알겠습니다. 뭐 그 늘 하시던 거 먼저 발표해 주세요. 네. 그 팟빵 파티 유튜브에 댓글, 구독, 좋아요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난 이거 들을 때마다 굉장히 즐거워하시는 것 같아요, 긍정 씨가. 네. 그거 받으면 되게 좋으니까. 아니 좋기야 좋지. 근데 이걸 딱 버튼 누르자마자 바로 나오는 게 너무 신기해. 자가발전 오프닝을 5년 동안 했는데 기억을 못하면서 저거는 기억을 하는 게 신기하네요.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수요일 이번 오늘의 집 좀 다뤄봤고요. 금요일 날 나머지 오늘의 집에 또 재밌는 부분들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요일 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